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를 열어서 새해 국정기조를 밝히고 국정 운영에 당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그리고 여야 지도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자리에 직접 다녀오신 어쩌면 저희가 파견한 시민 기자, 저희가 수첩도 드렸습니다.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과 청와대 신년인사회 다녀오신 그 후일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윤선 팟캐스트 우리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좋은 세상 만드는데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역시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이랑 인사의 이 품격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삼선끼리도 다릅니다. 삼선 삼선끼리도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인사의 등급이. 인사도 그렇고 뭐 인격, 팬데믹, 실력. 다양하게. 그거 좀 나눠보면 좀 명품급, 좀 높은 뭐 이런 수준이다. 프리미엄급. 요새 뭐 그렇게 얘기해요. 프리미엄급. 한우? 고기 중에 조금 비싼 건 프리미엄급이라고. 갑자기 우리가 고기가 된 느낌. 요새 아주 잘 나가세요. MBC 시사 토크 이슈를 말한다. 해장국집 토크. 오마이뉴스 장윤선 팟캐스트에서 키워주셔서 팟짱이 키운 인물. 조금 좀 그러는데요. AS까지 책임지십시오. 근데 제가 이상민 위원장님이 저희 팟짱에 고정 출연을 원한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장윤선의 구라다. 그럴 리가 없다. 삼선의 국회의장이래 자꾸. 다음 국회의장을 하셔야겠어요.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군소 팟캐스트 출연을 원하겠냐. 그거는 장윤선의 개뻥이야.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진짜 완전히 이 장윤선 팟캐스트 팟짱 이거는 정말 슈퍼 울트라 갑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 같은 정치인들은 진짜 슈퍼 울트라 을로서 어떻게든지 출연하고 싶죠. 그래요? 그리고 사실 공식적으로 밝혀주세요. 마치 이게 뭐 제가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그냥 오다 가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무수하게 많은 정치인들이 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하셔서 실력과 프리미엄급으로. 뭐 외모는 안 나오지만 외모까지 보시면서 360도 스캔하시면서 그러니까 360도 스캔으로 선정돼서 제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잘리게. 매주 일요일 아침 7시 10분 MBC 틀면 나오시는 거죠? 한 번 이제 1월 며칠 날인가요? 지난 일요일 날 나왔고 반응이 좋았나 봐요. 좋았습니다. 역시
오마이뉴스 키워준 거기에다가 그 기반하에 네. 영상에 나오니까 네. 또 제가 저 외모가 또 비주얼이 또 한몫하지 않습니까? 비주얼이 되는 정치인 네. 라고 그래서 주장하는. 제가 뭐 얘기했는가는 기억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네. 텔레비 나왔다는 거. 내용은 모르고 아이, 잘 몰라요. 테레비 나왔다. 예. 우리 어머니도 제가 뭘 저 방송에서 얘기했는지는 기억 못 하시고 네. 야 나비넥타이 좀 똑바로 매라. 아 정말 머리 염색하고 나와라 뭐 이런 네, 것만. 예. 원래 그렇게 비주얼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승승장구하시는 을미년이 되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AS 책임져 주십시오. 네, AS 책임져 드리고 또 공중파 나간다고 팟캐스트 또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시면 안 되고 여기는 항상 뉴스가 있는 예. 정보를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수첩을 드렸어요. 예. 예, 파견을 했습니다. 청와대로. 예. 빨간 수첩 들고 가셨어요? 예. 진짜요? 아니 솔직히 안 들고 왔어요. 야, 근데 내가 정치인답다. 분명히- 거짓말은 안 해. 근데 분명히 내가 그때 받긴 받았거든요. 예. 어디다 뒀는지 받아서 까먹. 내가 제 비서를 줬는데 예. 이 친구가 떼어먹은 것 같은데 나한테. 하여튼 오마이 수첩이 그렇게 또. 이따 좀 이따 솔직히 안 들고 왔는데 네. 그래도 제가 저 두뇌 하나는 또 명석하지 않습니까? 예. 다 본대로 적어오셨어요? 예, 네. 다 스캔해 놓은 게 있습니다. 360도 스캔. 저장해놨어요. 네. 네. 자, 이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기자들이 쭉 얘기를 한 걸 들어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김무성 대표한테 포커스가 맞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위원장님은 보니까 원탁 헤드 테이블 바로 옆 테이블에 저는 예. 헤드 테이블에 앉으실 줄 알았는데 저는- 옆 테이블에. 저 국회 위상이나 정치적 비중을 따지면 네, 당연히. 당연히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헤드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예. 바로 그 1번이라는 헤드 테이블 옆 번에 나서 예. 그냥 퇴장할까 음. 이런 생각도 했지만 네. 쪼잔한 거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김무성 대표는 이게 뱃세요. 헤드 네.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데 네. 새누리당 그 김무성 대표가 괜히 뻘쭘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또 일찍 들어와서 사람도 별로 없는데 혼자 이렇게 하늘도 보고 뭐 여기도 보고 그래서 내가 네. 뭐 제가 뭐 장애인이니까 네. 또 그리고 법사위원장이니까 뭐 예. 저 새누리당 일개 당 대표 뭐 이렇게 계신 데 가서 인사하는 건 좀 권위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예. 제가 이렇게 그냥 거기로 살짝 인사했더니 예. 손을 들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 예, 저희가 그 풀기자단의 풀 예. 내용이 쭉 나온 거를 들어보면 김무성 대표 표정 굳어 있다가 종종 천장 쳐다보고 있음. 주로 혼자 앉아 있고 종종 혼자서 두리번거림. 사람들이 옆 테이블에는 수시로 오가는데 김무성 대표 테이블엔 별로 안 감. 김무성 대표와 옆 테이블의 의원들과 직접 인사하거나 얘기하지 않음. 그러니까 제가 바로 봐도 옆자리에서 정가빈 국회 부의장이 김 대표에게 자주 말을 걸음.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대표도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음. 의원들은 상당수 빨간 넥타이 이렇게 메고 왔어요. 의원님 일단 뭐 메고 가셨습니까? 넥타이부터. 저는 뭐 제가 지금 이거 메고 온 이 네. 청색, 청색.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당색에 맞는 예. 집권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앞두고 있는 당색을 좀 파란색으로. 메고 왔죠. 네. 요 넥타이 그대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정말 이랬어요? 이렇게 기자들이 아주 생생하게 막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그렇다고 김무성 대표만 벌 입장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루두루 또 이렇게 네, 많은 분들 살펴야 인사도 되니까. 해야 되고 네. 그분이 이렇게 혼자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싶더라고요.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한테도 와서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것보다 그분이 움직이는 게 좋을 텐데 네. 안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예. 무기 잡고 계시고 조금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래요? 또 이제 나중에 다 착석하고 대통령하고 한 테이블에 있는데도 그게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근데 약간 관전 포인트야. 네, 약간 하여튼 야릇하다고 해나 속된 표현으로 써도 되나 모르겠네. 네. 또 그런 표현은 제가 네. 저 품격이 안 맞으니까 예. 안 하고 하여튼 네. 방송에 하여튼 걸맞는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색한.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그거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살짝 생까는 그리고 이런 거였나? 예. 그건 이제 장윤선 기자의 표현이고. 예.
국회 3선의 법사위원장에 좀 결맞지 않은. 뭐가 대화도 좀 제가 보기엔 좀 그랬어요. 거기 분이 그렇게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또 한때 막 비박 뭐 친박해가지고 네. 요란법적 시끌법적 하여간 여당이 네. 소동을 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람이 뭐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또 낯이 두꺼워도 네. 역시 사람인지라 네. 또 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정의 감정이. 밑바닥에 그렇죠. 깔려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확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 좀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게 재밌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먼저 꺼냈는데요. 우선 가시는 것부터가 조금 번거로우셨다면서요. 아니 제가 사실은 전 서울에서는 제 승용차가 없고 그러니까요. 택시를 주로 이용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3선의 국회 법사위원장이 차가 없으세요. 저는 뭐 좀 후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택시 타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그럼 대중교통을 꼭 이용하시고 예.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대전에도 꼭 기차로 가시더라고요. 예. 예, 매일 가시고. 기차 비행기가 없어서 기차 타고 가는 뭐 헬리콥터가 있으면 그걸 타고 가는데 그런 게 없구나. 예, 기차하고 네. 또 승용차는 기름값이 많이 들잖아요. 네. 도저히 뭐 그건 시간도 맞출 수도 없고. 네. 근데 택시 타는 거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는 거 저는 뭐 국회의원이 네. 뭐 초대받아서 가는데 네. 뭐 승용차나 택시나 폭탄 들고 가려면 뭐 못 들고 갈 네. 뭐 다 검문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저희 사무실하고 청와대하고 네. 했는데 저는 택시 타고 간다라고 이제 네. 저희 방에 사무실에서 네. 얘기를 했더니 네. 아유 택시는 곤란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택시는 곤란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청와대에 택시가 못 들어간다고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저한테 눈을 부라리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 하여튼 청와대 얘기. 어이,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대전에 있는 저 보좌관 인상 팍팍 쓰는 저 보좌관 차 타고 왔습니다. 눈치 보좌관 보면서. 차를 빌려 타고 네.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차 빌려 타고 청와대 갔어. 야, 와, 그래서 아니 근데 일단 저는 일단 청와대에 택시가 안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게 참 저도 이해가 안 이거 되네요. 진짜 대통령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실무진에서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보안 네, 경호실 또는 뭐 경호처. 경호 차원에서겠지만 네. 택시 아니 그냥 택시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 국회의원이 초대받은 사람이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 네. 가는 거니까 네, 네. 그걸 막을 이유가 뭐 있을까? 아니 그리고 들어갈 오히려- 때 다 검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다 있나 없나. 밑바닥 뭐 거울 같은 걸로 그거 그렇게 하고. 승용차도 다 그렇죠. 합니다. 검색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택시도 그렇고 택시가 청와대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청와대 이미지도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납득이 좀 안 돼요. 네. 청와대 앞에까지는 마을 버스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안에니까. 그 완전히 영빈관- 경내 예. 영빈관 아, 안쪽으로. 택시 들어갈 수 있죠. 왜 못 그러니까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게 하죠? 좀 예.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그런데 청와대에 어찌됐든 보좌관의 차를 빌려 타고 타고, 가셨어요. 예. 네. 딱 들어갔더니 이제 쫙 검문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막 이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막대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고 네. 또 검문대도 들어가고 지팽이 제가 들고 다니는 것도 딱 검색하고 네. 들어가서 이제 미리 와서 와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래도 장차관 음.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네. 소장. 대법원장 또 대법관들 네. 뭐 이렇게 다 한가락들 하는 분들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인사하고 또 다 굉장히 친한 척하고 막 하는데 어떤 분은 잘 못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그냥 오랜만이라고 서로 막 그랬죠. 막 막 저도 네. 오랜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사실 굉장히 가식적인 인사들이 오고 갔군요. 예. 네. 제가 사실 이제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18대 국회 때 네. 제가 그때 미래위원회 네. 국회 그 잊어먹었네. 이름도 잊어버려. 과학기술 하고 미래위원회라는 네. 특유의 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산자부 장관을 네. 막 공격이 돼 이런 비전과 그런 것도 없이 조급 중에 단기적 성과만 급급하면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디자인하고 추진하느냐. 네.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엄청 막 그냥 엑섹섹세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오후에 오전에 그러고 이제 오후에 대전에 또 행사가 있어서 막 갔어요. 근데 옆에 어서 본 듯한 분이 옆에서 보니까 있길래 아침에 인사하고 난리쳤던 그분이. 근데 이제 그건 생각이 안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저기 아우 저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세요? 막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 양반이 굉장히 아유 어떨 줄을 몰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한테 잘 생각이 안 나서 양반 누구지 그랬더니 산자부 장관이라고. 아마 분명히 그 장관이 그랬을 거야. 이 자식이 아까 한참 조지고 할 때는 막 하더니 이제 와서 오랜만이라고 인사하고. 오후에서 봐더니 오랜만에 잘 지내냐고. 참 일이. 근데 그래요. 제가 앞에서 볼 때하고 옆을 볼 때하고 네.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런 당한 산자부 장관은 절대 있지 않죠. 진짜 그 양반이 아마 저를 봤을 때 저 진짜 이 애니멀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막 친한 척, 반가운 척, 마음에도 없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통령, 네. 국회의장, 다음에 대법원장, 헌재소장, 네. 국무총리 네. 5분이 쫙 이렇게 네. 있는데 대통령 먼저 악수를 딱 했죠. 네. 예, 제 앞에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길이 또 달라가지고 이렇게 쭉 해다가 또 새치기를 좀 해서 들어갔어요. 제 앞에 황교안 장관 등등 있는데 또 법사위원장 오니까 쫙 또 양보를. 쫙 하더라고요. 네. 그때 근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딱 보는 순간 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씹었다는 생각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요? 막상 보니까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그 아니, 산자부 막상- 장관이 생각났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볼 때와 보는 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대통령도 직접 만나야 돼요. 사람들을. 예, 네. 이게 서면 보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걸로 서류로 보지 말고 네. 미운 놈, 고운 놈, 네. 이쁜 놈, 미운 놈 갈 거 없이 자꾸 만나야 된다는 생각. 그게 정치의 본질 아닙니까? 예.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자꾸 대중하고 소통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들어보고 그러니까요. 아픈 데가 어딘지 확인하고 그리고 직접 점검하고 직접 보면 마음이 그 달라지죠. 미움이 조금 사그러들어요. 나도 대통령 막 그동안 그냥 엄청 하셨잖아요. 거의 주적 개념으로 막 했잖아요. 네. 네? 특히 이 서면으로 보고 받거나 그런 거면 의존하다 보면 네. 자꾸 자기 성만 쌓게 되고 그렇죠. 감정도 쌓이고 그죠?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고. 제가 이제 이상민이 계속 대통령 씹는다라는 서면 보고만 받으면 네. 누군가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가득 쌓이겠어요. 네. 저 자식 저거 한번 손 좀 못 가져가 진짜 네. 뒷조사 한번 해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피차 자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베도 만나고 아베 네. 진짜 죽일 엑스 아닙니까? 네. 정말 애니멀. 한대 줘 패고 싶고 네.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바로 이웃이니까. 네. 또 김정은도 네. 급도 안 되고 나이나 뭐를 볼 때도 아니지만 만나서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전에 야당하고 좀 해야 되고.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권력에 또 잘 또 이렇게 굴할 줄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준비할 때는 좀 세게 대통령님 똑바로 하십시오. 소통과 네. 또 이렇게 비판의 소리에 경청하십시오. 네.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되는데. 하려고 했는데 딱 그 소리는 없어지고 대통령 저 국회의원 때 뵙고 처음 뵙습니다. 그렇게. 인사가 바뀌었어. 갑자기 왜 이렇게 비굴해졌어요? 네, 좀 네? 제가 좀 자주 뵙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더 뭐라고 뭐라고 하려고 근데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끼리도 자주 만나서 네. 생각이 다르더라도 네. 소통하고. 다르고 설사 접근하기 어렵더라도 나중엔 접근하기 어렵고 타협하기 어려우면 주고받고라기라도 해야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더구나 정치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 네. 그런 저도 나름의 성찰을 하고 대통령께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하고 싶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화답하시던가요? 아니 하여튼 반가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 순간이 보통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그렇다고 대통령 손 계속 붙잡고 나만 얘기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네. 지난해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문건. 그렇죠. 청와대 문건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파문 이 사건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직접 보니까 상심도 컸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떻든가요? 테이블에 이제 앉아서 행사가 쭉 진행되면서 대통령을 쭉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네. 대통령이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뭐 가정사의 불행을 겪었지만 네. 또 이제 결혼도 안 하시고 네. 이제 홀로 사시고
야 저분이 이제 3년 후에 퇴임할 때 네. 그 이유가 굉장히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겠다. 또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혼자 뭐 소면 보고 받는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더 많은 그런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구축을 그분이 좀 형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서 뭐 이제 그 소통의 필요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맨날 비판만 하지 말고 만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상민 위원장의 생각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 네. 내에서도 또 제가 눈치만 어제도 보고. 그 MBC 뭐 토론 심야 토론을 내가 보니까 네. 거기서도 소위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던 그 논객조차도 네. 그 교수님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네. 아니 야당하고 대화도 안 하고 네. 여당 내에서도 소위 친박이 아닌 비박 뭐 이런 쪽 김무성 뭐 당대표를 비롯해서 완전히- 거기하고도 아주 막 거의 뭐 그냥 찬 얼음이 얼리듯이 딱 선이 거 있고 김무성 대표가 은따예요, 은따 지금. 왜요?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7인 모임에도 못 제가 볼 때는 들어가고. 완따일 것 같은데. 완따? 완전히 완전 따돌림? 따돌림 아,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종종 하늘을 보고 그러셨구나. 그 예. 모임에 가셔도.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러시면 진짜 대통령이 그러면 네. 자기 편만 모아지고 결속될 것 같지만 오히려 고립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성을 쌓게 되면 네. 자기를 지키는 방호벽이 됐지만 이제는 자기만 고립되는 외부로부터 고립되고 자기만 홀로 외로워지는 네. 그런 거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역정이나 네. 본인의 또 성격, 네. 뭐 인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사람 만나는 거를 뭐 꺼릴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제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친박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선거 때야 새누리당의 후보였고 그들을 위해서 정파적 대표 주자였지만 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오히려 네. 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자꾸 불러 얘기하고 네. 만나고 네. 국회도 오고 네. 뭐 이렇게 의원실도 찾아가고 예. 뭐 이렇게 하면 대통령의 그런 리더십도 더 굳건해지고 네. 오히려 더 소통도 하고 모범도 보이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장윤선의 팟짱. 네. 근데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가 그게 심각해지는 것 안타깝고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청와대 문건 유출사 때 이런 걸 핵심이죠. 보면서 국정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 유출된 문건은 찌라시다. 그런데 그 유출된 건 국기문란이다. 아니 네. 세상에 찌라시가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이 되며 그 내용이 찌라시 허위사실인데 어떻게 국가기밀 허위사실이 국가기밀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는 검찰이 이러면 네.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걸 여쭙고 싶었는데요. 이게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검찰 수사 결론에 대해서 어제 국회 법사위가 공동 성명을 냈잖아요. 네, 야당 저희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요. 예. 일단 그 검찰 수사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충분히 예견됐고 대통령께서 아예 그냥 아주 그 매서운 눈빛으로 그 문건은 찌라시고 네. 거기에 대한민국 전체가 막 소동을 벌이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유출된 건 그런데 그건 국기문란이다. 네. 이렇게 딱 하니까 네. 유출된 거 국기문란인데 아니 국기문란인데 어떻게 경찰 한 사람 구속되고 그것도 뭐 경정급 네. 그리고 또 한 사람 청와대 네. 말하자면 참모진은 전 참모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또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네. 기소는 시켰습니다만 네. 그게 무슨 국기문란이면 그거 한 10만 명은 집어넣든지 아니면 저 그 수괴들은 내란죄로 뭐 처벌하든지. 처벌하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사안의 본질을 네. 외면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뒤하의 참모들이 네. 대통령을 위하면 네.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대통령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네. 다 저보다도 더 권력에 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대통령이 딱 가이드라인 제시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뭐 X 새끼들처럼 그냥 쫙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국정에 네. 대통령의 충성을 보이는
그것을 넘어서서 맹목적 충성으로 가다 보니까 네. 맹종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는 네.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하면은 엄청난 국가적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청와대 내부에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네끼리 싸우고 네. 지지고 볶고 하다가 네. 그거를 마치 국민들 탓하고 네. 언론을 탓하고 네. 또 야당을 탓하는 건 네. 진짜 잘못된 대통령의 시각이다라고 생각되고 네. 대통령이 좀 내키지는 않으시지만 진짜 야당의 목소리 또는 언론만 봐도 돼요. 네. 또 대통령을 지금까지 옹호하고 무조건 해줬던 몇몇 언론들 있지 않으세요? 네. 거기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의 해결의 단초는 청와대 쇄신이다. 그렇습니다. 인적 쇄신이다. 이렇게 사설 제목으로 딱 나오는데 그렇게 조중동이 쓰지만 청와대 입장은 문건이 허위이기 때문에 문고리 권력 3인방을 포함해서 인적 쇄신은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옹고집이에요. 나는 너무 옹고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옹고집은 네. 자기도 망치고 본인도 망치고 주위도 망치고 네. 그리고 나라도 망친다. 대통령의 그 지금 지위에 있고 3년 동안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네. 그렇고 그런 입장에 계시고 정치 세력들 집권 세력이 네. 그런 대통령에 대한 일정한 제동이나 방향 선회 이런 것들을 하질 못하고 그냥 계속 엑셀레이터로만 밟는 거 아니에요. 가속 네. 페달만. 네. 그러면 그게 난폭운전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난폭운전이 정말 우려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진짜 이거 차에서 내려야 되는지 국민들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국민들이 지금 이거 잠깐만요. 스톱 좀 서주세요. 네. 아니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는데 불을 뜨고 앞에 보면서 듣지도 않고 막 귀마개 하고 그냥 달려버리면 네. 아저씨 탄 사람들은 내리고 싶죠. 내리고 싶죠. 이 차에서 내리고 싶은데 그냥 막 불안해. 달리니까 네. 속도도 더 내요 이거. 네. 그러니까 거기고 막 거기에 있는 이제 승무원들은 시끄러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고 막 욱박지르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은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도 내릴 못하고. 수도 없고. 예. 그게 뭐죠? 시한폭탄 달고 네. 스피드 외국 영화 중에 스피드라는 거 네네네네. 있었잖아요. 보셨습니까? 못 보신 것 같은데. 못 봤어요. 근데 보신 것처럼 끄떡거리십니까? 정치인처럼? 기자를 왜 이렇게 비하하고 그러세요? 이 고정 오래하기 어렵겠다. 죄송해요. 저 죄송해요. 기자님을 정치인으로 비하해서 죄송해요. 굉장히 큰 모욕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기자를 정치인에 비하면 굉장히 큰 모욕이에요. 알았습니다. 제가 참 청와대 얘기를 하나 더 예, 빠뜨리고 싶지 않은 걸 네. 하고 싶은 게 제가 깜짝 놀라고 당혹스러웠고 지금도 진짜 막 분이 나서 네. 내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참담함도 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뭐라고 이제 돌아가면서 덕담을 하는데 네. 동학 민중혁명 그 민요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새야 파란새야도 있었고 하나는 그때가 이제 을미 갑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을미적거리다가 병신된다.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병신이라는 말을 지금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이 병신 같은 놈아 누가 그러면 그건 진짜 그거는 그 자리 내놔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네. 을미적거리다가 병신된다. 그리고 더구나 장애인 출신이 거기 있는데 거기 공개된 신년을 덕담하는 또 대통령도 계시고 네. 그 오부 요인들 또 고급 고위직 공무원들이 네. 있는 자리에서 네. 제가 그래서 바로 옆칸이라 이거 진짜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네. 하는데 분위기에 만약 그렇게 하면 저 자식 혼자 재뿌리는 거 아니야? 이런 눈총 받을 것 같은 네. 용기 부족. 네. 근데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분해 못 삼겠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네. 그 말을 물론 개념 없이 받아서 네. 이러다가 우리 당이 을미적거리다가 병신되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그런 걸 보고 참 개념 없다. 나는 그래서 그 말을 뱉은 특히 헌법재판소장 네. 정말 이 양반은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저희 법사위에서도 제가 문제제기 반드시 할 거고요. 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동학혁명 당시에 나왔던 민요 갑옷에 을미적
을미적거리다 병신이 되면 못가리.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인은 가보년에 부패 척결 못하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올해죠. 을미년까지 미적되면 다다음 해인 병신년에 나라와 민족이 망존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다라고 해명을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긴 하는데 적절하지 못했다, 부적절했다라는 언론의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언론도 근데 이거를 크게 문제 삼아야 될 텐데요. 네. 그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장 기자님도 좀 비장애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에이 뭐 조금 부적절하다. 이거는 장애인이 들으면 네. 정말 저런 어떤 모욕적인 얘기를 들을까. 네. 진짜 제가 그렇죠. 어릴 때도 네.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학교 다니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분들 중에 야 너도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못하면 저렇게 병신 된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뇌리에 박혀서 네. 사실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얘기를 남한테 큰 상처가 될 얘기를 헌법재판소장이 어떻게 그 얘기를 감히 합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예. 일이죠. 아니 아주 자격도 없는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죠. 인권 의식도 인권 그러니까요. 감수성이 우리 완전히 헌법에 네. 그렇죠. 저 장 기자님 말씀했다나 예. 헌법은 네. 인간의 존엄을 그렇습니다. 최고 가치로 여기고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는 이를 보장할 권리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있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데에 아니, 그 일을 세상에, 하는 헌법재판소장이 소장이 그런 거에 대한 없이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문제가 네, 사회에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역할을 하는 가속 페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도 있고 네. 어떤 건 성찰하고 브레이크 제어 작용을 하는 그런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국회도 가속 페달이 아니라 저희는 300명의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제어 작용,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헌법재판소나 법원도 그런 곳입니다. 네, 또 지성사회, 대학 사회도 그렇고.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이 을미적거리지 뭐 안 되고 빨리 가자는 이런 예. 얘기를 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자신이 거죠.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네. 우리 사회의 결함이 과속으로 가고 있는 이 결함이 문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나 식견도 안 돼 있는 점에서 네. 참으로 나는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분이 그 우리의 헌법 역사를 1950년대 독일 수준으로 독일 공산당 판결하듯이 해버린 분 아닙니까?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해버린 그런 그 업적을 갖게 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선거 부정했으면 그 해산하려면 네. 지금 새누리당도 전신이 한나라당 때 그렇죠. 해산해야 되고 네. 저희 당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해산해야 되고 네. 또 대한항공도 조현아 전 부사장이 네. 잘못 줄였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항공의 주요 보직자였잖아요. 네. 고위직.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해체해야죠. 네. 비행기를 해체하든지. 예, 비행기를 했죠. 예, 헌법재판소가 그냥 싸그리 다 해체하죠 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에 그런 대해서 거에 마치 아주 내가 보니까 헌재 소장이 네. 의기양양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제 무소불위 네. 내가 뭐 으쓱거리는 아주 그게 야 이 양반 진짜 네. 이 양반에 대한 좀 뭔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박한철 소장이 을미적거리다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보면 공안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 이런 네. 뉘앙스로 봐도 그런 되는 거에 겁니까?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예. 근데 저 병신이라고 말한 거, 네. 하여튼 그 말은 본인한테 큰 그 잘못된 발언이었고 네. 아주 평생 후회하도록 내가 네. 하여튼 그거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두고 네, 박한철 소장 죽었네 이제. 진짜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네,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장이 네. 일반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그랬어도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직분에 맞는 언어의 품격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자리에서나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 그런 오만이 박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네. 박 대통령 헌법대로 한다면 교육 잘못 받은 거죠. 교육 잘못 받은 예. 가정교육부터 잘못 받은 거예요. 예, 가정교육부터 잘못 받은 분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이니 이게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이 큽니다. 사법시험 한 번 된 거 가지고 네. 거기서 또 딱 이렇게 눈치해서 또 이렇게 저기 해서 고위직까지 올라가고 지금 헌재소장까지 네. 됐지만 네. 본인이 기본적인 에서 큰 중대 인격적 결함이 있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신년 인사회가 기자들은 이제 풀
사흘 뭐 그 주요 모두 발언하고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비공개였죠. 그 자리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갑니까? 그래서 대통령 각 이제 테이블마다 이제 공개적인 덕담 뭐 이런 거는 하고. 뭐 언론에 기사화가 다 됐고 됐죠. 네. 나머지는 각 테이블마다 이렇게 했고 대통령이 그쪽 테이블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는 뭐 저는 뭐 듣지는 못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쪽 테이블에서는 저희는 이제 김기춘 실장 네. 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최경환 장관, 또 황우여 또 장관, 네. 또 외교부 윤 장관인가요? 네. 윤명환 장관인가요? 네. 뭐 어떤 그런 분들이 앉았습니다. 네. 김기춘 그래서 비서실장은 김기춘 실장한테는 제가 또 악수를 할 때 그랬죠. 네. 아니 저 밥 좀 사시라고. 제가 저보다 선임 저 법사위원장이셨어요. 네. 또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아 제가 법사위원장 먼저 했습니다. 그러길래 아 그러면 밥 사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안 하시니까 불통이라고 소리 듣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아,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차마 하지 못했던 직원을 예. 김기춘 비서실장한테는 저는 세게 할 조금 수 이제 있었네요. 대통령보다는 조금 아래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뭐라고 하던가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예산안 설명할 때 네. 시정연설 그러니까 저 예산안 설명하러 오셨을 때 네. 김기춘 실장을 우연히 이제 복도에서 만나서 똑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몇 년 얼마나 됐습니까? 한 그게 9월 달이니까. 아, 해가 그럼 넘어가도록 그렇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김기춘 실장 전화번호를 땄어요. 알아보려고 이제 여기저기 했는데 네. 아직도 못 알아봤어요.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전화 좀 하게. 그 전화번호는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예.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니 뭐 그건 뭐 어떻게?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 정권이 불통 정권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뭐 밥도 사겠다, 소통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지만 약속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뭐 비서실장이든 또 수석들이든 정무수석이든 네. 민정수석이든 네. 또 국무총리든 장관까지 네.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참모들 모두 나서서 네.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진 언론들 네.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 네. 아이디어 지혜를 얻거든요. 아, 참 그렇구나. 예. 아,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꼭 그거를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피해의식 가질 게 아니고 네. 정말 아이디어 얻거든요.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네. 어쩌다가 비판을 받거나 언론에서 하면 네. 진짜 조심합니다. 네. 잘해야지. 네.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이 언론으로부터 박살나면 진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네. 이게 약간 마음이 이완되다가도 네. 방심하다가도 그건 자기의 건강성이나 정치적 기반을 아주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는 저는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춘추관에 기자들이 머무는 청와대 기자들이 머무는 곳인데 춘추관에 와서 설명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설명한 그러니까 적이 없죠. 그렇게 가셔서 언론인들하고 저 점심도 같이 해장국도 드시고 가서 또 말씀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많은 기자님들이 또 저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쉽게 대답 못하면 내가 준비해서 대답할게요라도 스킨십이라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훈련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 시절부터 청와대에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자연스럽게 이 일반 분들하고 만나는 거가 익숙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으면 저는 그게 몸에 배일 수도 있는데 천성적으로 안 그런 분은 어떻게 뭐 막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해를 해요. 하지만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죠. 대중정치인인데. 그렇죠. 장 기자님이 대통령하고 좀 원래 친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별로 안 친해. 저는 여당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셨군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가끔 만나면 그냥 뭐 눈인사 정도만 하는 정도지 긴 말을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신비주의 컨셉이어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원활한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부터 기자들하고 접촉이 잦고 말을 많이 하고
뭐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 의원회관 안에 있는 의원실에 가도 만나거나 이런 게 원활하진 않았고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전화번호, 그러니까 그때는 의원이죠, 대표고 전화번호 따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또 비서가 받고. 네. 우리는 전달이 잘 안 저 같은 되고 경우는 직접 받으시잖아요. 당연하죠. 네. 저는 그 이상민 위원장님하고 연결할 때 비서보다 직접 전화합니다. 직접 전화해야죠. 밤에도 전화하고. 예. 기자 전화를 잘 받는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저도 뭐 어떨 때 회의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못 받을 때도 많은데 네. 어쨌든 제가 직접 받죠. 네. 그리고 하여튼 그건 예의일 것 같아요. 네. 회의이기 때문에 못 받을 때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직접 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전화를 예. 그 못 받은 전화에 대해서는 다시 전화를 꼭 주시니까 그런 방식의 최소한 전화 그다음에 뭐 식사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정권이 소통은 잘 안 하면서 요구 사항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보니까 국무총리가 국회에 오는 것 같아요. 예, 첫 저희 번째로 방에 법사위원장실도 그러니까요. 방문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네. 대통령 총리께서는 이제 아마 법안 같은 거 네, 설명하러 예, 부탁하러. 해달라. 예. 뭐 빨리 통과시켜달라. 저희 법안은 저기 지금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이 원하는 만큼 네. 거의 대부분 통과시켰어요. 네. 다만 그 뭐 크루즈법인가 있는데 네, 크루즈법 이건 뭡니까? 그 크루즈라고 있잖아요. 네. 여행 이렇게 배 타고 네. 하는 거. 근데 거기에 법안 내용에 보면 규제를 풀어서 네. 크루즈 산업을 좀 진작시키겠다. 네. 뭐 이런 취지인데 거기에는 카지노도 뭐 설치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상 카지노법이잖아요. 예예예. 네. 그런데 그거는 이게 과연 우리 사회의 일정 부분 그 도덕적 기준에 볼 때 이런 자꾸 이런 뭐 도박 산업 같은 걸 하는 게 네. 마땅한지 네. 그, 사회적 그런 합의가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네. 또 하나는 말이나 무슨 뭐 나는 마리화나법인 줄 알았는데 말이나 뭐 그런 걸 좀 보니까 강변에 해변에 네. 개발하는 겁니다. 네. 리조트 개발하고. 이것도 4대강 그것도-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이게 그에 대응하는 네. 환경이나 네. 자연 보존이라는 중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네. 합의가 필요한 거죠. 네. 더구나 이제 규제를 막 지금 이 정부는 막 풀라. 네. 뭐 대못을 풀라라는 말도 있었고 네. 이명박 정부 때는 네. 뭐 무슨 암세포를 막 드러내라 막 규제는 막 그런 건데 네. 아니 그러면 규제가 없으면 그냥 빨리 벗고 살죠. 네. 마음대로 지멋대로. 그럼 안 되죠. 나라가 있으려면 일정한 도덕률과 사회 규범과 그렇습니다. 또는 지켜야 될 가치에 네.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거죠. 네. 규제라고 해서 뭐 속박이 아니죠. 착한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데 예. 그런 걸 성찰하고 네. 제어하고 이런 게 환경부나 이런 데나 이런 논리가 가치가 지키는 그런 게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네. 너무 풀자는 거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에서 오히려 막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산재보험법 그거는 이제 그 소위 KD 네.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가 좀 애매모호한 네. 또는 화물차 자동차 네. 사업주 네. 다음에 보험 모집원 네. 또 한 분이 이제 학습지 선생님들 네. 이분들에 대해서 4대 보험을 강제로 하자 네. 그러는데 이제 보험 모집원들은 네. 지금 보험회사에서 임의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보험 모집인이 강제하지 말고 네. 네. 그 산재보험을 들게 하든지 아니면 회사가 하는 그 임의보험으로 하든지. 혜택을 받든지 네. 그걸 보험 모집인들한테 선택권을 주자라는 게 보험업계의 요망사항이에요. 네.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 네. 그 언뜻 보면 뭐 일리도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이제 보험 모집인들 말씀도 들어보고 네. 그래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새누리당은 그거를 보험 모집인은 산재보험은 배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업계의 주장을 받아서 그렇죠. 그대로 관철을 하려고 근데 하는 게 실제 그런지 새누리당 안 입장이라는 그런지 거죠. 결국 이 권익을 누굴 보호하냐는 건 네. 보험회사 쪽이 아니고 신분이 불안전하고 그렇습니다. 예, 열악한 근무 여건에 있는 보험 모집인들의 의사와 권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쪽을, 입장에서 아직도 보니까 생각해야죠. 제가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험회사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솔직히 을 입장에서 네. 아니, 갑의 회사 횡포를 반대되는 입장 얘기는 어떻게 못 하죠. 얘기하겠-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를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이거는 공론화를 통한 좀 합의가 또 그분 보험 모집인들의 진위를 좀 알아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홍원 총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이런 아마 주장을 제가 짐작컨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장은 어떻게 제가 지금 드린 대로 말씀드려야죠. 예. 그 크루즈법의 이 도박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규제하는 게 맞느냐?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느냐? 예.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인 상당한 풍속에 관계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중국의 경우는 마약 같은 거 사범 걸리면 총사령으로 그냥 사형 집행 네. 곧바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아편이라는 전쟁이라는 아주 끔찍한 그 역사적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중국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예. 우리가 도박 산업에 잘못하면 나라 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카지노 산업, 도박 산업에 일자리 몇 개 된다 근데 한들 왜 박근혜 정부는 왜 이런 것을 이게 일자리 활성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뭐 무슨 외자를 유치하고 네. 크루즈 산업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우리가 경마장, 화상 경마장, 경륜장 심각합니다, 문제는. 하지만은요. 예. 정말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이나 예. 주민들 또 거기에 그런 거에 빠져 있는 분들 네. 형편도 어려운데 주로 눈이 형편이 시뻘겋게. 그럼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가요 도박장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고 가정 파탄이 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그 사회부 있을 때 그 도박에 빠진 분들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가정 파탄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피가 고스란히 가는 그런 폐해를 이 정부는 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자. 이건 절대로 법사위 차원에서 이건 막아야 되는 법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참 뭐 근데 상당히 이제 뭐 경제 회생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저희들을 압박을 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 법사위가 원래는 이제 체계 잡고 헌법에 위반되거나 네. 또 법률 체계에 위반되거나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이 걸르는데 네. 이게 통과된 게 아마 농해수 지금 해양수산식품 아니 해양 수산위원회인가요? 네. 예. 농해수위? 거기서, 농해수위에서 네. 아마 통과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쪽 상임위원들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왜 법사위에서 쥐고 있느냐? 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또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나 뭐 이런 쪽에 선상과 관련된 또 지역 의원들은 또 그런 저희들한테 결국에는 정치적 압박을 그것도 하죠. 그 선상 사업을 하는 업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라 제가 눈치가 좀 보여서 정직하게는 말 못하겠고요. 네. 아니, 하여튼 눈치가 보이더라도 정직하게 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뒤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국민적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업자의 이익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이익을 국회 안에서 관철해서 제도로 자기들의 업역을 확대하고 확장하려는 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는 그런 것을 측면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막아야 되는데. 또 한편 지역 개발 하면은 네. 이제 또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표거든요. 네. 그런 게 아마 신경 쓰이겠죠. 네. 예. 그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이 훌떡 지나버렸어요. 한 2시간 하면 안 됩니까? 제 정치적 비중이나 정치적 비중을 볼 때 한 3시간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약속한 시간은 30분이었지 않습니까? 벌써 2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니 여쭙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그 국민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냥 행사로 치부를 하고 맙니다. 아니 뭐 자기들끼리 만나서 또 덕담 나누고 좋은 얘기 했겠지.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서야말로 정말 국사를 의논하고 그 정말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참 이 자리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박한철 소장은 하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 쓸데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쓸데없는 아니 말씀입니까? 그런 말. 실제
해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진짜 아주 그냥 분노의 응징의 언어. 정말 예. 일반인 해서는 안 되는. 사이였으면 정말 제 성격에 예. 주먹 날라갔습니다. 네. 서로 진짜 체면 지켜야 될 자리이고 또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러나 네. 저는 의례적인 자리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형식적인 자리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네. 진화해야죠. 확충하고 또 충실화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신년 인사회로 끝나지 말고 네. 월 뭐 해서 네. 조금 더 그룹화를 소규모화해서 대통령도 만나시고 대통령도 함께 하시고 네. 또 장차관 또 뭐 국정원장 또는 뭐 평소에 볼 수 없는 분들도 오셔서 네. 소통도 하고 네. 또 그분들의 고충이 또 있으면 또 말씀하시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공통점을 만들어내서 그걸 같이 결집하고 네. 틀린 건 좀 놔뒀다가 좀 더 성찰하고 좀 더 익히고 숙성시키고 네. 숙성은 김치 냉장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치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숙성 정치권, 숙성 정치권. 네. 그 정치권의 숙성. 워딩이 점점 화려해지고 계세요. 좀 진화하는 이상민의 워딩. 예, 달라지고 있어요. 이 고정 프로가 1년 가면 네. 정말 네. 언어의 마법사가 되는 거 아니야? 성찬. 네. 말에 연말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좀 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뭔가 좀 내실 있고 우리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의 안위를 좀 보살피는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례화하셔서 자주 좀 만나서 저도 사실은 지역 가고 그러면 막 꾸준함 받는 자리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안 가고 싶고 네. 그리고 막 잘한다고 하고 막 칭찬해 야 주는 자리. 이상민 의원 진짜 너무 네. 잘해. 네. 너무 최고 잘해.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 잘해. 또 어떤 분은 심지어는 막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만 국회의원 했으면 좋겠어. 네. 나머지 하는 놈들은 사람. 나머지 놈들은 진짜 밥값이 아까운 놈들이야. 예. 이럴 때 진짜 그런 자리만 가고 싶고 예. 있고 싶어요. 그런데 네. 또 불편한 분들 소리를 자꾸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유혹을 넘어가야 됩니다. 들어야 네. 저 안 보는데 저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새누리당 당원들은 저 막 XXX 막 뭐 별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역도 안 다니고 이 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지언정 네. 들어야 제가 더 강건해지죠. 건강해지고 네. 또 정치도 잘하고. 네. 그러니까 너는 대통령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박근혜 대통령이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시겠죠? 팟캐스트 제가 볼 때는 장윤선의 아직까지는 팟짱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자리에 가서 수첩 드렸던 이유는 장윤선의 팟짱을 홍보하라고 드린 건데. 근데 그 의무를 안 하셨어. 제가 시민 수첩 하나 기자. 더 주시면 네.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만나서 꼭 전달하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수첩 나가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이거 꼭 메모 꼼꼼히 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미션이에요. 예. 이 수첩에 꼼꼼히 메모해 오셔서 취재 반드시 해오셔서 네. 다음 주에는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예.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누구 듭니다. 듣고 싶으십니까? 뭐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예. 문재인, 네, 문재인. 또 박지원. 네. 뭐 다음 주엔 전당대회 안철수. 얘기 좀 할까요? 네? 네. 다음 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좀 할까요?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예약. 예약 걸고 고정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